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5주차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반복문과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R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함수의 사용을 위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다음으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는 for문과 while문이 있어요. 그래서 for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문을 아주 간단하게 루프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루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운터 컨트롤드예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반복을 수행하도록 할 때는 카운터 컨트롤드를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막 해서 시작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은 특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 내가 끝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소멸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내고자 하는 경우 그런 특정한 키를 누르면 그 키를 누른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여기 이벤트 컨트롤드 루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구단처럼 2단이면은 뒤쪽에 1서부터 9까지 총 9번의 곱셈을 수행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는 딱 9번의 곱셈을 수행한다 라고 특정한 횟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포문을 쓰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숫자 계산을 막 하는데 처음으로 예를 들어 숫자 5를 만났을 때 그때까지만 내가 더하기를 수행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while문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제어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next하고 그다음에 break가 있어요. next를 만나게 되면 next 이하의 문장들을 생략하고 다시 반복문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문장들이 반복할 코드들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brace 중괄호로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while문에 조건을 주고 여기에 1번, 2번, 3번 문장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특정한 문자를 만나면 next를 수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next를 수행하라고 하면 이 next가 실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래 3번 문장은 수행하지 않고 제어가 여기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while문을 완벽하게 빠져나오진 않지만 이하의 것들은 수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reak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수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brace while문 해당이 되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빠져나가서 while문 다음의 문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next하고 break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continue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사실 R에서는 조건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for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코드를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for문을 이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숫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for문 같은 경우는 변수가 들어가고 i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i는 1서부터 5까지의 숫자로 계속 변경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퀀스에 들어가져 있는 값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5번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될 거고, 여기서 i 값은 1서부터 5까지 증가하니까 1서부터 5까지 차례대로 출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9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9구단. 9구단은 자, 2단에서부터 9단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2단, 3단, 그 다음에 4단에서 쭉 해서 9단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2단, 3단, 4단은 좀 굵직굵직하게 변화하는 애들이고, 2단 내에서 또다시 1서부터 9까지 변하게 되는 그 안쪽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녀석은 보통 바깥쪽 포문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2단서부터 9단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도록 하고, 안쪽에 있는 포문은 이렇게 2단 굵직한 녀석의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야 되는 그 녀석들이 바로 안쪽의 포문으로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i하고 j를 곱해줬을 때 i 곱하기 j의 값을 출력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합쳐줬기 때문에 문자열 기호가 들어가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구단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2일 때 안쪽에 1에서부터 9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 2일 때 1에서부터 9까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더 증가를 시켜서 여기 3이 돼요. 3 다음에 1에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9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4로 변하고, i가 4로 변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9까지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9단에 1서부터 9까지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구단이 출력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 9구단 만들기 포문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연습을 하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포문으로 5팩토리얼 구하기입니다. 5팩토리얼도 5, 4, 3, 2, 1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곱해주는 거라서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문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n의 값을 5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리절트의 값을 1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i의 값을 1서부터 여기 넣어준 5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리절트의 값을 1로 지정을 해주고, 1 곱하기 1서부터 2, 3, 4, 5까지 계속해서 리절트의 값에 누적해서 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리절트에다가 곱하기 i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여기서 넣어준다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덜 헷갈리는데, 보통은 res equal res 곱하기 i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수학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녀석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여서 어떻게 i 곱하기 리절트하고 같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나한테 해당이 되어지는 거로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기서 넣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어사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5서부터 1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곱해졌기 때문에 결과값은 120이라고 하는 결과값, 팩토리얼 계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while문인데요. 1서부터 10까지의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i는 하나씩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1서부터 10까지 변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이 되어진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if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1서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되어지는 숫자 중에서 짝수인 경우를 걸러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if문 한번 우리가 왜 이런 조건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걸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더하는 것을 if문 안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은 홀수가 되는 조건이 되겠죠.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0과 같으면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나누었을 때 0과 같지 않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정수로 나누기 때문에 0 아니면 1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짝수만 구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 equal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0하고 비교를 하니까 not equal을 써서 홀수인 경우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result에 홀수인 경우에만 누적해서 더해서 넣어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는 모두 빠지고 2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짝수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i를 2로 나누었을 때 0과 같으면 여기는 누적해서 더해주는 게 짝수인 경우에만 더해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결국 이 조건, if문의 조건은 짝수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짝수를 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출력하니 3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5의 배수인 경우에만 넥스트로 이하 부분만 건너뛸 수 있도록 해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건데요. i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리절트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i는 하나씩 여기서 i는 하나씩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예요. 여기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i를 0으로 주고 여기서 하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0서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0서부터 9까지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총 10회가 반복이 되어지게 되는 건데 위쪽에서 더해주기 때문에 처음 while문 안에서는 i가 1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라면 5의 배수는 건너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에서 누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5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서부터 10까지의 값 중에서 5의 배수는 5하고 1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55, 모두 1서부터 10까지를 더했을 때 55인데 여기에서 10 빼주고 5 빼주니까 결국 40이라고 하는 결과값만 이렇게 잘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넥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누적이 되어지는 이 합을 5의 배수일 때만 건너뛸 수 있게 해준 그런 코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은 1서부터 더해주다가 5를 만나면 while문을 완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i는 0으로 했고 여기 리절트 0으로 초기화 시켜줬고 여기 1을 더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i는 1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i가 1일 때 5하고 비교를 해요. 5하고 i는 같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누적해서 더해주게 되죠. 이게 하나씩 증가가 되어져서 1서부터 4까지 더해졌을 거고 i가 5가 되어지면 5하고 5는 같다 라고 하면 5가 되어지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만나요. while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다음번 문장 리절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서부터 4까지 더한 값인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만나기만 하면 while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user define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함수의 형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을 해봤던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숫자들을 넣어서 숫자들을 넣어서 숫자의 집합을 넣어가지고 요거에서 내돌려오는 값이 평균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넘겨받아서 덧셈한 결과값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이 무엇이 되냐면 두 개의 수를 넘겨받아서 더해서 되돌려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형식 먼저 살펴보고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은 함수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써가지고 매개 변수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펑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 1번서부터 해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두 개의 숫자를 넘겨받는 거라서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죠. 자, 이 두 개를 넘겨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그 목적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거고 거기서 나온 최종 결과값을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요. 결국 여기서 반환이 되어지는 return에 의해서 반환이 되어지는 값은 결국 이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수에다가 이 값을 반환값을 넣어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dd numbers라고 하는 거 제가 컬러를 맞춰 두었거든요. 함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에서 여기 매개 변수 두 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거죠. x하고 y. 넘겨받은 x하고 y를 더해서 리절트에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부분이 함수의 내용이 되는 거죠.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를 리절트에 담아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 리절트는 결국은 여기 add numbers라고 하는 거에서 리턴을 해주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의 값이 add numbers를 호출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돼요. 결국 이 값이 이 add numbers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sum result라고 하는 곳에 리절트가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한 부분은 사용자가 정의한 부분이에요.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랫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add numbers하고 실제로 전달되어질 실인수를 넣어서 이렇게 적어준 여기 부분을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실인수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특정한 일을 수행하고 리턴이 되어지는 값이 결국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3하고 5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sum result 같은 경우 출력해보면 결과값이 8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요것을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활용 사례는 무엇이냐면 파일에 텍스트 쓰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 write tex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어오는 함수 read tex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write text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문자열하고 파일의 이름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캣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면 보통 캣은 화면상에 무언가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파일 이름 지정이 된 곳에 데이터를 출력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받은 텍스트를 여기 매개변수로 넘겨받은 파일 이름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때 캣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write 텍스트는 파일 이름과 파일의 내용을 넘겨받아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올 때는 파일 이름만 넣어주는 거예요. 파일 이름 넣어주고 거기서 읽어온 파일에서 read lin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줄씩 엔터키를 쳐서 입력이 되어진 녀석들을 한 줄씩 읽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에다 저장을 하고 결국에는 파일에서 읽어온 모든 데이터들을 텍스트에 저장해서 리턴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이 되어져 있는 write text read 텍스트의 활용 예제를 살펴보면 write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기술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경로명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워킹 디렉토리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example 텍스트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파일 입출력 예제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저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진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나면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example.txt 파일을 여기서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read 텍스트에서는 아까 파일 이름만 넘겨주면 된다 했었고 read lines에 의해서 이 example 그 텍스트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요. 그래서 텍스트에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텍스트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read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은 여기 텍스트 값이 파일에서 읽어온 값이 될 거고 그 녀석이 어디로 들어간다? 파일 컨텐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파일을 그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write 텍스트에서 적어준 안녕하세요 파일 입출력 예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출력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구단표를 만들어 보는 함수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단표를 만들어서 세이브해주는 세이브 구구단, 그리고 그 저장이 되어져 있는 구구단표를 가져오는 로드 구구단, 이렇게 두 개를 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구구단을 이용을 해서 구구단.txt에 저장이 되어진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펑션에 파일 이름을 넣어서 이 파일 이름 우리가 지정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행한 일들을 이렇게 저장하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면 결국 여기에서 여기 % 안에 곱하기 기호가 들어가 있게 되면 행렬간의 곱셈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여기 t의 1 땡땡 9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두 개의 행렬, 여기 1사부터 9까지 구성을 해놓고 이 녀석들에 대해서 모든 곱셈을 행렬간의 곱셈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하고 1을 곱한 녀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1하고 곱한 거, 여기 1하고 3하고로 곱한 녀석이 결국에는 결과화면을 비교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여기 있는 요 1에서부터 9까지를 곱해서 여기 두 번째 행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write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행렬간의 곱셈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구구단에 넣어주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구구단을 넘겨받은 구구단.txt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1 곱하기 1서부터 9까지 한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녀석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구분자를 \t 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탭의 사이즈는 8칸, 스페이스 8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자로 탭키를 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네임하고 컬네임은 우리가 특별하게 넣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쿼트도 비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그대로 구구단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write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넘겨받은 파일 이름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2차원적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write 테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서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구구단표로 만들어서 넘겨받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세이브 구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로드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장이 되어 있던 걸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write 테이블에서 했던 거에 반대의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래서 read 테이블에서는 파일 이름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의 구분자를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탭키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구구단에 넣어주고 그것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결국에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대로 구구단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구단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때 세이브 구구단하고 구구단.txt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1서부터 81까지 2차원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생성이 되어진 데이터를 구구단.txt에 이렇게 세이브 구구단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로디드 구구단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로드 구구단에서 구구단 txt에 들어가져 있었던 1서부터 81까지의 데이터를 로디드 구구단에 가져오게 했고요. 그것을 출력을 하였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하고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결과값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디폴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아서 소트 함수 같은 경우에 그죠? 우리가 특별하게 decreasing이라고 하는 것을 true로 설정하지 않으면 false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값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ecreas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alse로 지정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것이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되어도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는 x하고 y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x하고 보통 y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되어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생략이 되어지면 안 돼요. 두 개 다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과 3을 인수로 넘겨주었을 때 각각 x하고 y로 넘겨받게 돼요. 자, 그렇게 한 값을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그걸 리스트에 묶어주어서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한 것을 한꺼번에 리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바로 calculate 함수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alculate에 의해서 10과 3이 이렇게 펑션에 전달이 될 거고 거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리절트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고 그것을 출력을 했을 때 10 더하기 3, 10 마이너스 3, 10 곱하기 3, 그 다음에 10 나누기 3한 결과값이 리스트의 형태로 출력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도록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인수의 값을 생략을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퀄하고 2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x하고 y가 아니고 생략이 되어줘도 되는 녀석한테는 여기 이퀄하고 2를 넣어서 두 번째 값이 넘겨오지 않고 10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서는 넘겨오지 않았어도 2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만 넘겨준 경우 여기처럼 여기서 10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넘겨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엔 이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2, 10 빼기 2, 그 다음에 10 곱하기 2, 그 다음에 10 나누기 2를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명시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아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값이 있는 경우 이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자시에서는 반복문과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부터 디폴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잘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